만약 절망 속에서 내민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면 어떨까요? 여기 하루하루를 버티던 고단한 간호사와 숨겨진 과거를 가진 한 남자,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할 뻔했던 잔인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당신을 초대합니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 박서윤은 29의 간호사입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쉴 틈 없이 울리는 호출벨과 매일같이 마주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낡은 빌라의 작은 방, 그리고 결혼정보회사 카탈로그를 내미는 엄마 오미숙 여사의 끝없는 잔소리뿐이었습니다. 홀로 서윤을 키우며 평생 식당 일과 청소 일을 전전했던 엄마에게 딸의 성공적인 결혼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엄마는 서윤이 부유한 남자와 결혼해 자신처럼 고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 바람은 서윤에게 무거운 족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지독하게 긴 하루였습니다. 밤늦게 끝난 근무에 지친 서윤은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11월의 서울. 마지막 버스를 놓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종로 3가역의 깊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역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문득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자신은 그저 이름 없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선자리 이야기일 것이 뻔했습니다. 계단 구석, 희미한 불빛 아래 웅크린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더러운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 그는 떨리는 손을 내민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벌레를 보듯 그를 피하거나 경멸의 눈빛을 던지며 지나갔습니다. 서윤 역시 처음에는 그저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서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어딘가 단정함을 잃지 않은 얼굴선, 그리고 슬픔이 가득 담긴 눈빛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몇 년 전 헤어진 첫사랑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닮아 있었습니다. 서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압박하는 엄마, 의미 없는 직장 생활, 텅 빈 마음. 이 모든 것에 대한 반항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편의점으로 달려가 따뜻한 캔커피와 어묵탕 한 그릇을 사들고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기요, 이거 드세요. 서윤의 말에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서윤은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혹시 딱 하루만 제 남자친구 행세 좀 해줄 수 있어요?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남자는 먹던 것을 멈추고 황당하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이었습니다. 제가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집에 가서 제 남자친구라고 소개만 하면 돼요. 그럼 엄마가 당분간 저를 내버려 둘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식사도 하고 따뜻한 곳에서 하룻밤 잘 수 있게 해줄게요. 서윤의 제안은 터무니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굶주리고 추위에 떨던 지훈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왠지 모를 승리감에 휩싸여 얼떨떨해하는 지훈의 팔을 잡고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낡은 빌라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엄마 오미숙 여사는 딸 옆에 선 남루한 행색의 남자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역한 냄새와 더러운 옷차림. 엄마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에, 박서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 거렁뱅이는 대체 누구야? 서윤은 엄마의 반응에 움츠러드는 대신 오히려 당당하게 지훈을 소개했습니다. 엄마, 인사해. 내 남자친구 강지훈 씨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엄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웠습니다. 서윤은 지훈을 욕실로 안내하고 그의 더러운 옷들을 세탁기에 던져 넣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 아래 몸을 씻으며 지훈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인간다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깨끗한 잠옷을 입고 나온 그의 모습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와 차분한 분위기는 그가 평범한 노숙자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작은 방에 이불을 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요. 불편하겠지만 오늘만 참아요. 지훈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거실 소파에 누워 복잡한 감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회와 불안감, 그리고 아주 작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에게 며칠 더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장난 형광등을 갈아 끼우고 삐걱거리는 부엌 찬장문을 고쳤습니다. 집안의 남자의 손길이 닿자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컵라면을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행동에서는 사려 깊음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까칠하기만 했던 엄마가 조금씩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느끼며 낯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서윤은 야간 근무로 지친 다리를 주무르다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끔찍한 다리 경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소파에서 잠들었던 지훈은 쏘스라치게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왜 그래요? 그는 망설임 없이 서윤의 발을 잡고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닿는 순간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습니다. 가짜 관계로 시작되었던 모든 것이 진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으며 연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부자는커녕 가진 것 없는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을 확인한 오미숙 여사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를 어떻게든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서윤이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어느 날 밤, 엄마는 거실에 앉아있는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우리 서윤이가 정말 자네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착각하지 마. 서윤이에게는 곧 유학에서 돌아올 약혼자가 있어. 아주 부잣집 아들이지. 자네는 그냥 엄마인 나에게 반항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야. 오미숙 여사는 결정타를 날리듯 미리 준비해둔 서윤과 남자의 합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친절과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사라져. 괜히 서윤이 약혼자에게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말이야. 엄마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서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떠올렸습니다. 함께 라면을 먹으며 웃던 모습, 자신을 걱정해주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지훈은 없었습니다.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서윤은 직감적으로 엄마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지훈 씨 어디 갔어? 엄마가 내쫓았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엄마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 정신 차리게 해준 거야. 그런 놈은 애초에 내 인생에 끼어들면 안 됐어. 서윤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집을 뛰쳐나가 그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와 처음 만났던 종로 3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노숙자들과 상인들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주며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흠뻑 젖은 차에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서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믿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사랑한다는 그의 말이, 그 다정했던 눈빛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비에 젖은 채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그날 밤 지독한 몸살과 함께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삶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기계처럼 병원을 오갔고 집에 오면 방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극심한 메스꺼움을 느끼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헛구역질. 간호사인 그녀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또 다른 절망.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노숙자. 엄마는 자신을 경멸할 것이고 직장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릴 것입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윤은 결국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진료대 위에 누워 무표정한 의사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지우면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차가운 수술기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지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록 그는 떠났지만 이 아이는 그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의 일부이자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안 돼. 서윤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밀치고 진료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저 못하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지훈 씨 아이야. 오미숙 여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모진 말이 오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입덧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노골적인 비웃음과 동정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만이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딸이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고 웃음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오미숙 여사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딸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윤이 창문을 닫기 위해 위태롭게 의자 위에 올라선 것을 본 엄마는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이라 오해한 것입니다. 서윤아,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엄마는 딸을 끌어안고 오열하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네 약혼자가 있다고 거짓말했어.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제발 용서해다오. 엄마의 눈물 어린 고백의 서윤은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원망과 미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엄마와 딸은 비로소 화해했습니다. 오미숙 여사는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아기 옷을 만들고 입덧하는 딸을 위해 밤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지만 두 사람은 함께 아이를 키워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도 조금씩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오후 서윤이 살던 낡은 빌라 골목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창가에 매달려 무슨 일인지 구경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 중 한 남자가 서윤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서윤과 엄마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강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정장,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는 더 이상 초라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아. 지훈이 애틋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배신감이 그녀를 휩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 모습은 뭐고 저 사람들은 또 누구죠? 그때 그 모습은 연극이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괴로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지만 서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오미숙 여사 역시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재회의 순간은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유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데려온 새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다투고 집을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그는 지갑과 신분증도 없이 거리로 내몰렸고 속수무책으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서윤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한 거짓말에 속아 떠난 후 그는 지방을 전전하다 아버지의 수소문 끝에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 병을 얻어 위독한 상태였고 새어머니는 회사를 차지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는 가장 먼저 서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만 믿고 나를 그렇게 쉽게 떠났어요.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서윤아, 그럼 그 아이는... 그 순간 서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짝! 맑은 파여름과 함께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뺨에 꽂혔습니다. 나가요.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상처받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던 지우는 결국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오미숙 여사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두 사람을 끝내게 둘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수소문 끝에 유성그룹 본사 주소를 알아내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비서실의 제지를 뚫고 회장실 문 앞에 선 그녀는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지훈의 아버지 강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거짓말, 그로 인해 상처받은 두 젊은이, 그리고 서윤이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강 회장의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아들 지훈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지훈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여자와 네 핏줄을 의심했단 말이냐? 진심으로 그 여자를 사랑했다면 세상이 무너져도 그녀의 말을 먼저 믿었어야지. 돈과 지위가 아니라 진심을 볼 줄 아는 그런 귀한 아가씨를 놓칠 셈이냐? 아버지의 호통에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윤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다시 서윤의 집을 찾았을 때 그녀는 집에 없었습니다. 다급하게 엄마에게 묻자 오미숙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서윤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그녀와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늦은 밤 응급실 복도는 죽음처럼 고요했고 그의 심장은 불안감에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지훈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지친 기색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의사에게 간청하여 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잠든 서윤의 모습을 본 그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줘. 너랑 우리 아기 없으면 난 아무 의미도 없어. 사랑해. 의식이 돌아온 서윤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잠든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잠에서 깬 지훈은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비로소 온전한 용서와 화해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지훈의 집으로 옮겨져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지훈은 서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과 오미숙 여사 역시 과거의 오해를 풀고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며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지훈은 서윤의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하며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윤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엄마의 행복을 아는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날, 두 사람은 의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초음파 화면을 보던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기집이 하나가 아니네요. 아주 건강한 아들, 딸,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서윤과 지우는 잠시 말을 잃고 서로를 쳐다보다가 이내 감격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배의 기쁨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이 2개의 생명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서윤은 이제야 왜 자신의 배가 유난히 무거웠는지 깨닫고 웃었습니다. 지우는 기쁨에 겨워 서윤을 끌어안고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몇 달 후 서윤은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와 딸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는 2 아이를 품에 안은 서윤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회장과 오미숙 여사도 눈시울을 붉히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했습니다. 지하철역의 차가운 바닥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따뜻하고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2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들은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인생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쌍둥이의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 아이들의 첫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서윤과 지우는 나란히 서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은 문득 처음 지훈을 만났던 그 추운 겨울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그를 외면하고 지나쳤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친절이 가져온 나비 효과는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훈 역시 서윤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2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그 누구보다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행복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박서윤과 강지훈, 그리고 사랑스러운 쌍둥이는 이제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피어난 이들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연은 어떤 모습으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온 순간이 있었나요?